2012년 4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무소나 현장 사무소와의 사이 또는 현장 사무소 상호 간 신속히 통보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사무소와 사무소, 사무소와 사무소 상호 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사무소 상호 간에는 페이징 설비, 구내 방송 설비, 구내 전화, 인터폰, 자, 이렇게 갖추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관계없는 것은 메가폰이 되겠죠. 메가폰의 경우 지금 보시면은 사업소 전체 또는 직원 상호 간에 설치하는 통신 설비가 되겠습니다. 뭐 페이징 설비라면은 여러분들 이게 구내 방송 설비와 구내 인터폰, 구내 전화, 이게 이제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내 전화나 인터폰은 1대1로 방송이 되겠죠. 양방향 통화가 되죠. 근데 구내 방송 설비는 단방향이죠. 여러 군데를 방송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방송이 되겠죠. 근데 페이징 설비는 구내 방송 설비 스피커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 같이 방송할 수 있고, 또한 인터폰 같이 서로 양방향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설비가 페이징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1몰의 아세틸렌 가스를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몇 몰의 산소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연소식이 되겠는데요. 아세틸렌 탄소가 2개 있고 수소가 2개 있습니다. 그럼 탄소는 기본적으로 산소하고 결합했을 때 CO2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1대1, 1몰 대 1몰, 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한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H2는 O2하고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H2O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수소 2개당 O는 1개, 그죠? 근데 수소 2개, O가 2개 있으니까 이거는 반개죠. 그래서 2분의 1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대 1 이렇게 되겠죠. 2대 1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2개 있으면 뭡니까? 산소는 2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수소는 반개, 그래서 2.5몰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산소라고 있기 때문에 몰수로 놓고 보면 2.5몰. 자, 3번에 과학가스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액화가스란 우리가 액체 상태로, 그죠?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독산가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용 농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만분의 2000 이하인 가스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뭐다? 허용 농도 2000 ppm, 그죠? 2000 ppm 이하인 가스를 우리가 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은 100만분의 5000, 그죠? 그래서 5000 ppm 이하를 우리가 독성가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 과학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반도체 세정이라든지, 그죠? 이런 데서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가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관계없는 것이 아세틸렌이다, 그죠? 네. 5번에 보시면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염소, 그죠? 염소입니다. 염소와 아세틸렌, 그죠? 아세틸렌.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수소. 자, 요 세 개는 동일 차량에 각각 이렇게 적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아세틸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산소와 질소, 우리가 초연성 가스와 불연성이죠. 관계가 없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질소와 탄산가스 둘 다 불연성입니다. 그죠?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니까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와 아세틸렌, 하나는 불연성이고 하나는 가연성 가스다.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염소와 아세틸렌. 자, 천연가스 지하 매설 배관의 퍼지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퍼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연소가스가 그러니까 가연성의 가스가 어떤 기계장치, 여기서 얘기하는 배관 이런 데에 들어 있을 경우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환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 그죠? 대표적인 불활성 가스인 우리가 질소를 통상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불이 타지 않는 불연성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독성가스 제조시설 식별 표지의 글씨의 색상은 단 가스의 명칭은 제외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백색 바탕에 흑색 글씨를 쓰고요, 가스의 명칭은 적색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가스의 명칭 색상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적색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중 폭발성이 예민함으로 마찰 타격으로 격렬히 폭발하는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것은 관계없는 것은 메탈아민, 그죠? 그래서 독성가스입니다.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폭발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가스를 압축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을 하면 안 되는 압축 금지 가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 중에서 산소가 2% 이상일 때, 그죠? 그러니까 폭발 범위 자체, 얘가 산소 중 폭발 범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폭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폭발의 위험성을 가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가연성 가스, 아세틸렌, 에틸렌, 수소를 제외하고는 산소 4% 이상일 때, 그래서 가연성 가스 중에서도 가연성 가스는 기본적으로 폭발 범위가 있으니까, 그죠? 산소가 4% 이상 있으면 뭐 폭발의 위험성을 가진다,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소 중에 아세틸렌, 에틸렌 및 수소의 용량 합계가 전체 용량의 4% 이상인 거, 이렇게 되어 있지만 2% 이상일 때 압축 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지하에 설치하는 지역 정압기에서 시설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명도는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조명등의 밝기입니다. 그죠? 150룩스. 자, 11번 공기 중에서 폭발 항압값이 가장 낮은 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가스의 폭발 범위, 그래서 폭발 범위가 가장 낮은 거,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가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프로판입니다. 그죠? 프로판. 폭발 범위 넓은 거 이랬을 때 우리가 산화에틸렌은 거의 두 번째입니다. 아세틸렌 다음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물론 다 외우시면 좋지만 이럴 경우에는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거 순서대로 1, 2, 3 또는 하한이 가장 낮은 거 1, 2, 3 이런 식으로 한 몇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12번에 가스 도매 사업의 가스 공급 시설 중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내용 자체가 좀 읽어보시면 다 맞는 설명이고, 틀린 것 자체가 이제 1.5m 이상, 그죠? 그래서 외면으로부터 수평거리 건축물까지 1.5m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수치. 그래서 이거는 안전관리나 법규 부분에서 이제 수치가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바꾸는 거니까요. 이건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하는 때에 사용하는 다공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세틸렌은 용해가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 내에 다공물질을 충전하고 거기에다가 용제를 넣으며 용제의 아세틸렌을 녹여서 충전하는 그런 형태의 가스입니다. 자, 그래서 다공도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다공도는 75에서 9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요거는 뭡니까? 다공물질이죠. 성면, 규조토, 다공성 플라스틱 이런 것들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제로는 아세톤, DMF. 자, 그래서 요 아세틸렌에 관한 요 내용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요거는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자, 14번에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호시설은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종 보호시설은 주택,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면적 자체가 1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종은 쭉 내용을 보시는 것 같이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관계없는 것은 가설 건축물이 되겠죠. 자, 다음 가스 폭발의 위험성 평가 기법 중 정량적 평가 방법은, 그래서 정량적 방법이 이제 평가 방법 중에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성적인 방법, 지금 보기에 나오는 거 중에서 1번과 3번, 4번, 그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정성적 방법입니다. 정성적 방법. 그래서 어떤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정량적인 방법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같이 양적 성분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그것을 찾아내면은 정량적인 것은 그러한 어떤 위험 요소를 확률적으로 분석,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함수 분석, 양적 분석이니까요. 결함수 분석, 사건 수 분석,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분석입니다. 원인, 결과. 그러니까 원인이 몇 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몇 건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숫자 형태, 그런 게 되겠죠. 자, 도시가스 사업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시가스 사업법, 그 다음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가스 사업법이죠. 그래서 안전관리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 안전점검원, 자, 이런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관계없는 건 뭐냐? 부책임자죠. 부책임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예. 자, 17번에 독성가스 배관은 이중간 구조를 해야 한다. 이때 외층간 내경은 내층간 외경의 몇 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는가? 그래서 1.2배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 저장소, 용기 보관실 면적의 기준은, 그래서 이거는 뭐 마찬가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19번 자연발화의 열의 발생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초기 온도가 높은 쪽에 일어나기가 쉽다. 표면적이 작을수록 일어나기가 쉽다. 기본적으로 표면적이라는 것은 공기와 맞닿는 면적, 그죠? 그 면적, 표면의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표면적 자체는 커야지 공기와 접촉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 발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자, 암모니아 충전 용기로서 내용적이 1000리터 이하인 것은 부식 여유치가 A이고, 염소 충전 용기로서 내용적이 1000리터 초과하는 것은 부식 여유치가 B다. A와 B항에 알맞는 부식 여유치는 이렇게 되는데요. 자, 부식 여유치 보시면 암모니아와 염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0리터 미만, 1000리터 이상 이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1000리터 미만은 1ml, 1000리터 이상은 2ml. 그죠? 그 다음에 염소 1000리터 미만은 3ml, 1000리터 이상은 5m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암모니아는 1000리터 이하. 그죠? 그 다음에 염소의 경우는 1000리터 초과. 이렇게 되겠죠? 1000리터 이상 초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ml와 5ml. 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치, 그죠? 요 수치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과가스 관련 설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가스 관련 설비라고 해서 다음 총 10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관계없는 것은 1번이다. 자, 22번에 과가스 일반 제조시설의 저장탱크 지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장탱크 주위에는 우리가 마른 모래, 앞에서도 나왔죠. 마른 모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저장탱크 정상부까지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지면이 있으면, 그죠? 지면이 있고 지하 저장탱크 탱크가 있으면 여기까지의 우리가 거리 깊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0.6m, 그러니까 60cm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산가스 제독제로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각 독성가스의 제독제 지금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이 표를 그대로 읽어보시고 좀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응산가스 지금 보시면은 이 내용이죠. 가성소다, 탄산소다 수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계없는 것은 그러면 뭐다? 소석회가 되겠죠. 소석회는 어디에? 여기 염소와 포스겐에서 사용하는 제독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산소 압축기 윤활유로 사용되는 것은 산소 압축기는 물, 그죠? 물입니다. 물 또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수, 그죠?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압축기도 우리가 윤활유 또 가끔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염소 같은 경우에는 뭐다? 진한 황산, 그죠? 진한 황산이 들어간다. 염소입니다. 염소, 그죠? 염소 압축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와 공기, 수소와 공기는 양질의 광유가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산소 압축기냐, 뭐 수소, 공기, 뭐 또는 염소 압축기냐에 따라서 윤활유 사용하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5번에 아세틸렌이 수은과 반응해서 폭발성의 금속 아세틸라이드를 형성해서 폭발하는 형태는 이렇게 해서 아세틸렌은 폭발 형태가 총 3가지입니다. 산화 폭발. 이건 뭐냐면 산화니까 기본적으로 산소하고 좀 반응해서 일어나는 폭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소하면서 일어나는 폭발 얘기하고요. 분해 폭발은 1.5기압 이상 압력을 가했을 때 분해하면서 폭발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 폭발이라고 해서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은, 구리 등과 화합해서 반응해서 그래서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해서 폭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세틸라이드 생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다? 화학 폭발이다. 그죠? 자, 간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제조 시설에서 자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등 제조 설비 안에 제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다? 인터록, 그렇죠? 인터록에 관한 설명을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조건, 인터록은 보통 우리가 뭐 조건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정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록 자체가 어떤 조건이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트 스택은 방출된 가스를 소각하지 않고 대기 중에 방출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폐가스를 또는 뭐 누출된 가스를 그죠? 그냥 버리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어 스택은 그냥 버리지 않고 방출된 것을 뭐냐 하면 연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스 누출 금지 경보 장치, 이건 말 그대로 뭐 경보를 울리는 장치가 되겠죠. 자, 27번에 지상에 설치하는 정확히 실 방호벽의 높이와 두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실 방호벽 두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뭐다?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기준 자체가 두께는 12cm 이상이고 높이는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2m. 그죠? 그럼 두께가 12cm.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 블록 또는 박강판, 후강판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봐두시면 되는데, 높이는 기본적으로 2m 다 동일한데 두께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28번 도시가스 도매사업 제조소에 설치된 비상공급시설 중 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최소 사용압력의 몇 배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이나 누출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밀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1배, 내압시험 우리가 TP 이렇게 되어 있죠. TP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그죠? 자, 그래서 뭐 28번 이거는 1.1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용기 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중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을 나타낸 것은, 그러니까 부속품의 기호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속품은 어떤 가스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이 이제 여기 5개 나오고 있습니다. AG는 아세틸렌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를 쓰는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자, PG 압축가스입니다. 압축가스. 그 다음에 LG 이렇게 나오죠. 자, LG는 액화죠. 액화. 그죠? 액화인데 액화 석유가스, 그러니까 LPG를 제외한 액화가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LPG는 여기 따로 있어요. 액화 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LT라면은 초저온용기 또는 저온용기 및 저온용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LG와 LPG죠. 그래서 LG는 LPG를 제외한 액화가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9번에 뭐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것이다. 이러면은 압축가스 충전하는 거 PG가 되겠죠. 자, 30번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말은, 자, 시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콕 등 가스 안전 장치의 설치를 갈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법 제42조의 내용을 보시는 것과 같이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 사용 시설에 추가적인 어떤 안전장치 개념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것과 같이, 그래서 권고,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허가는 내줬고 시공이 다 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요. 권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고압식 액화산소 분리 장치에서 원료 공기는 압축기에서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공기 액화 분리 장치, 고압식 액체 산소 분리 장치에서 약 얼마? 공기는 150에서 200 atm 정도 압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50에서 200. 자, 그 다음에 32번 수온을 이용한 U자관 압력계에서 액주 높이 600mm, 대기압 P1은 1kg일 때 P2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자관이 이렇게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이제 P1입니다. 그죠? P1 1kg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액주 높이가 이쪽은 600mm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600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에서 누르고 있는 P2의 압력은 얼마냐, 이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P2는 P1 플러스 액체의 비중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은, 자, P1은 1kg죠. 1kg 플러스 액체 비중량, 우리가 수온입니다. 그죠? 지금 수온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중량은 0.0136 그죠? kg per 제곱 세제곱센치다. 거기에다 높이 60cm죠.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면은, 그래서 문제에서 센티미터 단위로 원래 쓰니까요 1.816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온의 비중이 13.6이기 때문에 비중량이 나온다. 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계산 좀 쉽게 계산하자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압력의 단위에서 기본 보시면은, 자, 이쪽에서 누르는 힘이 더 세니까 이쪽이 600mm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P1보다 P2의 압력이 커요. 그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면 P2의 압력이 1이 안 되는 것은 틀린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압력의 단위, 우리가 1기압의 단위로 봤을 때, 1기압을 봤을 때는 1.0332kg죠. 1기압은 그죠?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600mm Hg, Hg로 하면 760mm Hg죠. 이거하고 동일한 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761기압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면 뭐다?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33번 조정기를 사용하여 공급가스를 감압하는 2단 감압 방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2단 감압 방식은 단단 감압 방식에 비해서 장치가 복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장치가 간단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34번 LNG의 주성분인 메탄의 비점과 임기온도를 절대온도 K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B점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B점은 보시는 것 같이 마이너스 162도입니다. 그러면 절대온도로 우리가 환산하면 도시온도에서 273을 플러스 해주면 되죠. 111K. 자,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기온도가 나오는데, 자, 요 문제에서는 지금 좀 잘못된 게, 임기온도가 메탄의 임기온도는 마이너스 82.1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요 수치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자체가 잘못 출제가 된 것 같은데요. 82.1로 계산을 해서 355가 이제 답으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좀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 출제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답은 2번으로 아마 기출문제에서는 체크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재료의 저온 하에서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강은 암모니아 냉동기용 재료로서 적당하다. 맞죠? 암모니아는 우리가 동이나 동합금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탄소강은 저온도가 될수록 인장 강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데, 탄소강은 저온도가 될수록 인장 강도나 항복점은 증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36번에 수소 치성을 방지하는 원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소는 이거 같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고온, 고압하에서 탄소강의 탄소화 반응에서 강도를 떨어뜨린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수소 치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방지하는 물질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거 3번이죠. 자, 온도계의 선점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시 및 기록 등을 쉽게 행할 수 있어야 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취급하기가 쉽고 측정하기 간편해야 된다. 피측, 온체의 화학 반응 등으로 온도계에 영향이 있을 것.
자, 피츠곤 체계에 화학 반응 등으로 영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죠? 4번이 틀렸다. 자, 펌프의 캐비테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캐비테이션은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유속, 그죠? 유속의 변화 또는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가 분리가 되면서 공기층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자,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맞는 내용은 2번에 보시는 것 같이, 자, 유체 중에 그 에곤의 전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부분이 생기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물과 공기가 분리되어 기포가 생기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9번. LP가스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때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LP가스 뭐 특성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용 연료, 이것도 뭐 아주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완전 연소가 쉽죠. 완전 연소가 잘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배가스의 독성이 적다. 이거는 뭐 LP가스, 그러니까 이제 기체 연료의 특징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대기오염이 적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관의 부식 및 마모가 적다. 그 다음에 시동이나 급가속이 용이하다. 그래서 한냉시에 우리가 장시간 정차했을 때 증발 잡열 때문에 우리가 시동이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에 원거리 지역에 대량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스 공급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압력에 관해서, 그죠? 보기 자체가 전부 압력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력의 분류 자체는 고압, 중압, 저압. 그래서 초저압이라는 것은 없다. 41번. 다음은 무슨 압력계에 대한 설명인가? 그래서 주름간이 내압 변화에 따라서 신축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진공압 및 차압 측정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주름간 자체가 뭡니까? 벨로우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벨로우즈. 자, 42번. 공기 액화 분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질소가 정류탑 하부로 먼저 기화되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질소가 산소보다 먼저 기화가 되면 정류탑 상부로 질소가 배출이 되고요. 하부는 액체 산소가 남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화되는 순서는 질소가 먼저 기화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질소가 먼저 기화돼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남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43번. 전기 압축식 냉동기에서 실제적으로 냉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그래서 전기 압축식 냉동기 우리가 4대 구성, 증발기, 응축기, 팽창기, 압축기,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증발기와 응축기가 이게 열교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열이 이동하는 부분인데요. 증발기는 뭐다? 말 그대로 증발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증발한다는 것은 내부에 있는 유체가 증발하는데, 증발할 때는 뭐다? 증발 잡열을 취득하죠. 그래서 그 취득은 뭐다? 실내에 있는 열을 증발 잡열로서 취득해서 실제 냉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체를 우리가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응축을 해야 되겠죠. 액체로. 그것이 이제 응축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외기, 그죠? 실외기 우리가 열을 외부로 버리는 것. 그래서 냉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자, 44번. 직동식 정압기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 요소 우리가 3요소라고 하는데요. 감지부, 부하부, 제어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정 압력은 우리가 다이어프램이 감지해서 밸브를 움직이게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뭐다? 안전 밸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다이어프램, 그죠? 그 다음에 메인 밸브가 되겠죠? 메인 밸브.
자, 45번 가스의 제조 설비 내에 설치하는 전기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 것을 찾는데요. 일종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전기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험 장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연성 가스나 용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위험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건데요.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근데 일종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전기 설비 해야죠.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에는 방폭 설비, 전기 설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증 방폭 구조는 전기기기의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여 착화원이 될 염려가 있는 부분을 기름 속에 잠기게 한다. 기름 속에 잠기게 하는 것은 유입 방폭 구조죠. 자, 이종 장소는 정상의 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가 연속하여 또는 장시간 생성되는 장소를 말한다. 자, 이것은 이종 장소는 가장 안전한, 어떻게 보면은 설비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오조작이 발생했을 때 노출되는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다? 영종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중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온도 변화를 해놨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랭킨 온도 우리가 변한 도시 온도로 바꾸어 보면 지금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20K는 마이너스 53도, 그 다음에 이화씨는 마이너스 16.6도 이렇게 되죠. 4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요거는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염소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염소는 주로 우리가 쓰는 게 뭐다? 표백제, 수돗물 또는 수영장 하수의 살균 소독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냉매가 되겠죠. 자, 48번 부탄 용기에서 액체 580g이 대기 중에 방출되었다. 표준 상태에서 부피는 몇 리터가 되는가? 자, 중량을 최적의 단위 리터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우리가 동일한 단위 맞추기 위해서는 뭐다? 몰이라는 단위로서 맞췄습니다. 그러면 580g을 몇 몰인지 봐야 되겠죠. 그럼 부탄의 분자량이 나옵니다. 분자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탄의 분자량은 탄소가 4개가 있으니까 12g짜리 4개 48g, 수소 1g짜리 10개 있으니까 얼마? 총 58g이 되겠습니다. 1몰의 부탄 1몰의 무게가 58g입니다. 그러면 지금 580g이 있으니까 58로 나누어지면 10몰이 되겠죠. 그죠? 자, 10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몰을 최적으로 리터로 바꿔줍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뭐냐?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1몰의 부피는 22.4로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곱하기 22.4를 해주면 224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49번 다음 중 B점이 가장 낮은 기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B점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가지의 B점 나오고 있죠. 네, 그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 가장 낮은 걸 찾으라 이랬으니까 그죠? 수소가 되겠죠. 자, 50번에 도시가스에 첨가되는 부취제 선정 시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부취제는 다른 거하고 잘 반응하면 안 되고요. 섞이면 안 됩니다. 그 냄새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관계 없는 거라면은, 자, 물에 잘 녹고 쉽게 액화될 거. 물에 잘 녹아 버리면 안 되겠죠. 예, 물에 안 녹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대로 성분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거하고 섞여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51번 가연성가스 배관의 출구 등에서 공기 중으로 유출하면서 연소하는 경우 어느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체 연소 형태는 확산과 예혼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혼합이 돼서 들어온다 이러면 예혼합,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산소와 연소가 이루어진다. 그럼 확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와 공기를 따로따로 넣어주면 확산, 섞어서 넣어주면 예혼합. 여기서는 이제 확산이 되겠죠. 자, 52번 다음 중 수소가스와 반응하여 격렬히 폭발하는 원소가 아닌 것은? 수소는 폭면기를 가집니다. 격렬하게 반응하고 폭발하는 형태, 그죠? 세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와 결합하는 수소 폭면기, 염소, 불소. 이 두 개는 뭐냐면 염소, 불소하고 반응하니까 염소 폭면기, 수소, 불소 폭면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소 폭면기는 산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연성가스이니까 산소하고 있을 경우에 격렬하게 폭발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것은 질소는 불연성이죠.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이 설명하는 법칙. 모든 기체 일몰의 최적은 같고 온도 같은 압력에서 모두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법칙, 우리 돌턴의 법칙, 헨리의 법칙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4번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액화석유가스 LPG입니다. 자, 무색 투명하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탄소유수가 3개에서 4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프로판과 부탄 3개에서 4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우리가 최적은 150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화를 할 때는 통상 270배, 240배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액화를 할 경우에는 이제 270분의 1, 240분의 1로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150배라는 내용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기체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천연고물을 녹인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이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에 0도씨에서 온도를 상승시키면 가스의 밀도는, 그래서 밀도 구하는 공식 자체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근데 온도를 상승시킨다? 그럼 온도를 상승시키면 우리가 샬의 법칙에 따라서 샬은 V1, 그죠? T2, V2 비례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면, 절대 온도가 상승하면 체적도 증가를 합니다. 그죠? 같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도 비례해서 상승합니다. 그렇지만 질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의 값은 동일한데 부피는 커진다. 그럼 뭐예요? 밀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죠? 5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산기체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산기체는 조건이죠. 이산기체의 조건입니다.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수록 완전가스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줄의 법칙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법칙은 줄의 법칙, 보이샬 법칙, 이게 되죠. 돌턴의 분화 법칙,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일정한 비열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관계없는 일정한 비열, 동일한 비열, 그죠? 그래서 비열이 작다. 이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에 60도의 물 300kg와 20도씨의 물 800kg을 혼합하면 약 몇 도씨의 물이 되는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온 60도는 낮아지고요. 저온인 20도는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가운데 우리가 평균을 이루는 온도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60도의 물이 뺏긴 열량만큼 20도의 물은 취득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 한번 읽어보시고요. 현열 계산식으로 그러면 300kg 60도짜리 물은 뺏긴 열량만큼 800kg 20도짜리 물이 취득한 열량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 온도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식은 요 식 말고도 뭐 교재에 보면 다른 출판사의 책 보면 식이 하나 좀 더 다른 식으로 해놓긴 했는데 이 과정의 식과 동일합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58번 착화원이 있을 때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연소 한계 농도의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는 최저 온도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용어 설명입니다. 인하온도, 임기온도, 발화온도, 포화온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실제로 내용을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암모니아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자, 다른 내용 1번 빼고 다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불연성의 맹독성 가스다. 근데 암모니아는 가연성이면서 독성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흑갈색의 기체로 물이 잘 녹는다. 이렇게 물에 잘 녹는 건 맞지만 뭐다? 무색이다. 그죠? 틀렸죠. 염화수소와 만나면 검은 연기를 발생한다. 흰 연기를 발생합니다. 자, 그럼 맞는 설명인데 이게 뭐냐면 수치가 좀 틀렸어요. 4.8이 아니고 8.46 ATM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차고 없도록 수치가 이제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0번 표준 상태에서 에탄 2몰, 프로판 5몰, 부탄 3몰로 구성된 LPG에서 부탄의 중량은 몇 프로인가? 중량 B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중량, 그죠? 전체 중량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뭐냐면 에탄과 프로판, 부탄 다 합친 전체 중량 분의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부탄의 중량, 그죠? 몇 프로인가 이랬으니까 비율이잖아요, 그죠? 예, 100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오타네요. 100으로 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탄의 분자량을 구하면은요, 탄소 12g 2개, 수소 1g 6개, 그래서 총 30g인데 이게 몇 몰? 2몰이 있으니까 60g이다. 프로판은 44g, 그죠? 5몰이 있으니까 곱하기 5 해서 220g이고요. 부탄 58g이니까 3몰, 그죠? 그래서 곱하기 3해서 114g. 그래서 전체 중량을 더해 주고요. 그 중에서 뭐다? 부탄의 중량. 그래서 두 개의 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곱하기 100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2012년도 4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